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또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는 참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양지수는 모두 꾸준한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급락 이후에 오히려 바로 급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연저점으로만 본다면 올해가 나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속에서 주목받는 섹터는 줄기차게 변해왔는데요.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새롭게 생겼을 만큼 재생에너지와 방산, 2차 전지, 조선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시세를 분출했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섹터별로 순환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시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오지 않은 채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그 대비를 탄탄하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수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의 대가 로드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시장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의 파란 계좌를 정말 빠르게 빨간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다음 주부터 장중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톡에는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휴대폰으로 시청하느라 QR코드 스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전문가님이 주시는 시장 흐름 분석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선별하신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시니까요. 이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 그대로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 전문가님의 공략주, 우리에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쌓아줄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수익률 표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12월에는 특히나 시장 흐름에 맞춰서 단타로 공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애니플러스와 탑머티리얼은 당일 수익 실현 종목으로 정말 짧게 공략했지만 9% 그리고 8%에 가까운 수익 쌓았습니다. 이수화학은 이틀만 보유했는데도 8%의 수익 챙겨왔고요. 원택은 2차례나 공략하면서 이 한 종목으로 13%가 넘는 수익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녹스와 엑세스바이오는 방송에서 공개한 공략주였는데요. 공략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탄탄하게 수익 챙겨왔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탄탄하게 단타로 공략을 하면서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짱짱하게 수익 계속해서 챙겨주신 분이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2023년에 공략할 섹터는 무엇인지 바로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필살기 공략주에 대한 내용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마다 차주의 수익을 챙겨주는 남자 차수남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먼저
많이 하시는 인사치레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2022년 동안 정말 한 해 다사다난했고 정말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또 우리는 또 주식 올해만 하고 접을 거 아니고 이제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3년을 대비하자. 오늘은 약간 새해 대비 특집으로 제가 새해 볼만한 섹터 2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필살기 종목까지 더해서 내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그런 섹터들까지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섹터랑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것만 알고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략을 같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좀 한 해를 뭐 이렇게 짧게 뭐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크게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3가지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양적 긴축, 경기 침체. 이 3가지가 22년도 시장을 지배를 했던 키워드예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졌고 뭐 긴축 속도,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린다고 연준에서 얘기를 해서 빠졌고,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 끝나고 나니까 다시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빠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빼고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얼마 정도 빠졌냐면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한 85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3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지금 9월달 저점이 2134였나 이 정도니까 거의 850포인트 정도 빠졌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뭐 2300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국내 증시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에는 빠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그 외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사실 이 1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답답한 한 해 맞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빠졌을 때 이제는 대응이 안 되는 영역까지 오면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언젠간 올라요.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버틸 수 있냐. 그 현금성 자산을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서 투자를 하냐.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나중에 올라올 때 나오는 전략을 세우실 거고요. 근데 내가 이미 계좌에 예수금이 없고 돈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거 내가 버틸 수 있나? 이 돈 가지고 좀 나는 이거 내가 많이 털어가지고 넣은 건데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2023년부터는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손실났던 부분을 회복하고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가장 큰 또 키워드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이 지금 거의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사실 이 전쟁 때문에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결국에는 이 통화정책 관련 정책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얘기 나온 게 바로 BOJ, 뱅크 오브 재팬에서 통화정책을 선회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일본에서는 자기 내수 경제가 받쳐주기 때문에 제로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를 하는 게 아니라 완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월 달 들어와서 일본이 뭐를 했냐면 이제 엔화 가치를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장기금리 채권 수익률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12월 달에 또 증시 충격이 왔는데 자, 결과적으로 22년도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이 지난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지났던 것들의 사건들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만 근데 이거 해가지고 자책을 하고 왜 나는 삼성전자를 1월 달에 안 팔아가지고 1년 내내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내년
23년도 증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자 경기 침체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는 왔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거의 도달합니다. 지금 금리가 아마 4.5에서 4.75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도달을 하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23년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걸 거예요. 하락의 공포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냐?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엔 반도체가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뭐 12월 달 말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전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또 저점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반도체가 특히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올라와야 그러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국내 증시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로 우리나라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왜? 업황 개선, 반도체 업황 개선부터 시작해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그런 전쟁으로 인한 공급난 이슈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그 시점은 지켜봐야죠. 근데 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년에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주식 투자는 여기 적어놨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계속 그냥 물려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멈춥니까? 이제 회복해야죠. 회복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개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차이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스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항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미증시가 여기가 이제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10,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데 사실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22년도에 거의 뭐 올라오지를 못했죠. 대세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아예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인데 보시면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 6월, 7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미증시는 12월부터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약해요. 왜? 아니 미국이 어쨌든 글로벌 넘버원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가 1%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빠지고요. 미국 증시가 조금 오르면 우리나라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무려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2300선은 지켜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2300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의견들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홍콩 또 가져왔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홍콩은 중국은 아닌데 홍콩 증시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빠졌어요. 근데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11월, 12월에
홍콩 증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나 미국 증시는 지금 12월 달에 힘든데 중국 증시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작용이 됐냐면 중국에서 이제 마스크 방역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홍콩 증시는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국내 주식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받잖아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뉴스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는 더 스마트해지자 이겁니다. 왜? 아니 이러한 글로벌 증시 흐름까지 알아야 국내 증시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을 보면은 자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10월부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를 지켜줄 수 있냐? 왜?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너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달에 중국 증시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후 중심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터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 부양 정책과 더불어 소비가 이루어지면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와서 지금 2,500부터 2,300까지 거의 수직 낙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제가 이런 것들도 노란톡방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1월 달에도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냈고 뭐 미래나노텍부터 시작해서 강원에너지 사실 11월 달에는 리튬 관련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OTT 그 레몽레인 같은 종목 이런 것들로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계속 수익 냈고 제가 11월, 12월 보면은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셔야 되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방송에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1년 동안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들만 참 가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자책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려면 반도체부터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락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안에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빨갛게 수익을 쌓아오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이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단타로 많이 공략을 해주시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11월에도 계속해서 단타로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정말 종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래나노텍과 강원에너지, JNK 히터처럼 재차 공략한 종목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종목으로만 거의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12월로 넘어와서도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단타로 열심히 공략을 해주셨죠. 애니플러스와 탑머티리얼 이렇게 당일 수익 실현 종목 짧게 공략해도 9%, 8%의 수익 챙겨왔고요.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공략주들도 공략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탄탄하게 수익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제는 2022년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2023년 대비를 철저하게 해봐야겠죠. 2023년에도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정말 짱짱한 수익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방송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있습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역시나 이제 2023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봐야 할지 내용을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3년도 1년 동안 봐야 될 섹터입니다. 이거는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중장기 1년 정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왜 지금 반도체냐? 시장 이렇게 안 좋고 뭐 SK하이닉스 계속 저점 깨고 있는데 왜 반도체냐 얘기를 하시면 저점은 깨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특히 조용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도 사는 종목들이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 분명히 기관이 지금 매수하는 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밸류에이션 대비 싸요, 지금. 밸류 대비 주가가 싸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밸류 대비 싸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야 가야 된다. 왜? 자, 22년도 반도체는 우울했습니다, 사실. 물론 일부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반도체는 우울했고 사실 21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23년도에 물론 업황이 한순간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그 개선에 대한 여지가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왜 이거를 좀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게 올라갈 때 조정 없이 계속 가요. 반도체가. 과거에 그 2015년도 이때도 반도체 랠리 올 때 그랬거든요. 절대 조정 안 받고 쫙쫙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꼭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가장 큰 두 종목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그 반도체가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가야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 공포에 반도체를 담아라. 다만 이거를 한 번에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는 소리 없이 매집 중.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펜을 여러 번 날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모아가야 할 대표 섹터가 바로 반도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그 근간입니다. 근간. 주식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가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앞으로의 4차 산업에 필요한 근간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왜? 로봇이든 뭐든 자율주행이든 뭐 UAM이든 다 반도체의 그 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해서 서버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돼야 메타버스 아니 나중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통화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따님을 유학을 보냈는데 가상 공간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러한 공간들은 이 반도체가 기술이 근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포스러운 장에서도 반도체를 담고 있다. 외국인 기관은.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하락세가 계속됐다. 아니 보시면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96,000 그때 찍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2년 동안 빠졌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그냥 내 모든 자산을 로드 전문가가 반도체 간다니까 내가 1년 보고 한번 그냥 담아볼까 이러지 마시고 좀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매수 타점과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손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공포에 반도체를 담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노란톡방 공략주 중에 이 종목 제가 이거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팍스경제에 나와서 첫 방송 때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입니다. 소켓 관련 주고 그리고 CPU와 GPU 그다음에 이런 그래픽카드 CPU 이런 것들에 관련 수요가 있고 23년도에 다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차 전지가 12월 달에 빠진 이유가 결국엔 이겁니다.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긴축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과연 전기차를 소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올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은 이미 다 정리했다니까요. 언제부터? 12월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러면 뭐예요? 이제 반도체 기관이 담고 있는 반도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빠져도 잘 버텨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SC라는 종목이고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략하고 있고요. 보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타점 알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ISC랑 BH 이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라도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야 되겠고요. 이 BH 같은 경우는 FPCB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FPCB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성 회로 기판, 플렉시블인데 플렉시블이 잘 휘어진다라는 거고 그럼 요즘에 가전제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휘어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FPCB가 앞으로 차세대 제품들, 4차 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에 가장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니 근데 왜 하필 FPCB죠? 지금 PCB 기판주들 중에서 과거 그러니까 연성회로 기판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인쇄회로 기판 사업을 하는 심텍이라던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탄력적으로 아직 남아있고 물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성과 수익성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끌고 가서 23년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다만 단타 이런 거보다 이제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잖아요. 왜? 추가적으로 손실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 가셔야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러면 이 ISC나 BH 같은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1년 동안 중장기로 공략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2022년은 반도체의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밸류에이션 대비 저렴하다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황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좋다고 했으니까 새해 되면 왕창 사야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전문가님이 주시는 정확한 매수 전략으로 확실한 종목으로만 수익을 챙겨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확한 종목들 전문가님은 항상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이미 공략주들은 노란톡 안에서 수익률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탄탄하게 수익률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수익률 표로 보시다시피 12월에도 이 힘든 하락장 속에서도 단타로 수익을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애니플러스와 이수화학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죠. 9%와 8%의 수익률을 챙겨왔고요. 보유기간도 당일 혹은 2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방송 공략주들 이녹스와 엑세스바이오도 공략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탄탄하게 수익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로는 탄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다. 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저 종목들로 수익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방송 중에 계속해서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3년에도 계속해서 수익 제대로 챙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반도체 다음으로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는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23년도 1분기 공략 섹터입니다. 바로 코로나 치료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트윈데믹이라고 적어놨는데 코로나 독감 뭐 이런 거 지금 두 개가 병행해서 지금 유행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생겼습니다. A형 독감. 지금 그냥 일반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이 전염성이 좀 강한 A형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코로나 그냥 일반 인플루엔자 그리고 A형 독감까지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감기 이런 것들이 유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겨울에 지금 유난히 더 춥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실내 활동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A형 독감까지 같이 병행돼 갖고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A형 독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 섹터를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겨울이 지나가는 시점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되면 이제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서 외부의 활동량이 늘어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이쪽 сек터를 봐야 되고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지금 하루아침에 V자 반등이 나올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만들어준 이후에 추가 방향성이 나올 건데 그럼 그때까지 저는 코로나 치료 관련 섹터가 많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요즘에 특히나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들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고 그 감기약, 코로나 치료, 그다음에 감기약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지금 감기약이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랑 어떤 뭔가 엮여가지고 업무 협약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에다가 뭐 감기약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저는 정말 강하게 상승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메가이CS인데 정말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인공호흡기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단기 급등 이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추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저는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이제 재진입 타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이미 지금 노란톡방 공략하고 있고 지금 보유 중입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3개씩이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매수하셔서 뭐 매매하셔라 이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타점이라던가 종목 브리핑을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알고서 대응을 할 수 있지 그냥 종목만 알고 하시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화일약품이 항생제 그리고 우리 일반 감기약들 있잖아요. 진해 거담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판매하는 회사고 지금 코로나 치료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이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한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받고 있고 실제로 이 감기약 수혜주로 저는 부각이 돼요. 왜냐하면 감기약, 독감 감기약 처방 받아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항생제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그 기침, 가래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약이 대부분 감기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외인,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요. 그럼 여기서 아니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담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개인들은 다 팔았고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사놓고 이제 올리겠다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약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독감 이슈, 뭐 멀티데믹, 트윈데믹 이런 것들의 이슈에 부각을 받아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공략 타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타점, 진입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년에 저와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특히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코로나 치료 같은 경우는 1분기예요. 많이 봐봤자 1분기예요. 왜?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으로 전환될 때 확진자 수 늘어날 때 그때 코로나 관련주 반짝하고 8개월을 또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단기간에 잘 공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손실을 보고 또 많은 기간 동안 또 물려가지고 고생하실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도 이런 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서 이런 시황이라던가 이런 언제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종목만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브리핑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니까 오셔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1월 달 정말 수익 많이 냈습니다. 제가 185% 정도 수익 냈고요. 종목 되게 많아요. 많이 수익 냈어요. 11월 달은 그나마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매를 하기에는 괜찮았던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 냈고요. 특히나 OTT 관련주들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OTT 관련주 수익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나노텍부터 시작해서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주들도 수익을 냈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같이 수익 많이 냈고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수익 많이 냈다.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제가 리튬이랑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애니플러스 이러한 종목들 콘텐츠 리오프닝 이런 지금 현재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을 공략을 해서 거기서 정말 당일 수익 내고 짧게 이길 수익 내고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많은 수익을 가져다 드렸어요. 지금 노란톡방에 그동안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수익을 맛보셨고 그다음에 저를 믿고서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아니 뭐 이 지난 수익률이 뭐가 중요해? 아 그래요. 지난 거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11월, 12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수익을 냈으니까 앞으로 제가 23년도에 정말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드려 보겠다. 그러면 그 수익을 맛보시려면 일단 노란톡방을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 확인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내년에 한번 저와 함께 따라가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1년 동안 공략할 중장기 공략 섹터였다면 이번에 소개해 주신 1분기에 단기로 공략해 볼 섹터로는 코로나 치료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독감이 추워진 날씨 탓에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로드 전문가님은 이렇게 시장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에 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리튬 관련주와 OTT 관련주들로 전문가님은 단타로 수익을 정말 짱짱하게 챙겨주셨는데요.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은 11월에 이렇게 짱짱한 수익률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서는 11월보다도 개별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단타로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을 더 잘 노려주셨습니다. 12월이 참 힘든 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탄탄한 수익 맛보고 계십니다.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수익의 맛 보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니까요. 2023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꼼꼼하게 선별해 오신 필살기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전문가님 불러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원래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약간 그 일반 상비약이 아니라 상비약도 파는데 사실 여기는 그 비타민 관련해서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약품을 얘기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이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고 있는 뭐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를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서 업무 협약을 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국내 승인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만약에 이게 중국까지 간다면 저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은 이미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만 들어와서 기관이 200억을 샀어요. 200억. 200억을 담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기관들이 200억을 왜 샀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루아침에 산 게 아니라 한 10일에 나눠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기관은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이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국내와 만약에 여기 중국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경증 치료제가 들어와 있는 게 팍스로비드나 어쨌든 그런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 거를 쓴다? 약간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제가 중국이라면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차라리 일본 걸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에 참고하시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코로나 경증 치료제 긴급 승인 시 시세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살기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실만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쨌든 경증 치료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독감이니 뭐 A형 독감이니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맞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원래 과거에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이슈가 있던 종목인데 진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조정받고 이 10월 달부터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관입니다. 외국인들도 같이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더 많이 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최소 여기까지 더 간다 그러면 저 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되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그 수급의 주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260억을 샀어요 지금. 근데 그 기관에서 지금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샀다고요. 물론 이제 연기금을 못 믿겠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다. 특히나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를 해주고 있다. 물론 이 회사 실적은 기대할 만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올해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약간 실적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연기금의 그런 260억 가량의 매수했던 그런 수급의 주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까지 다시 받쳐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필살기 종목 힌트는 MC 영님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치료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반 의약품 판매 기업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초성으로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돌아보면은 전문가님이 느끼기에 이번 한 해 좀 만족스러우실까요?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까요?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실까요?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워낙 네. 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유독 더 마음이 좀 그렇죠. 많이 네. 아프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저 로드와 함께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기 위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탄탄한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제작진 분들이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연말 인사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올 한 해 동안 주식오락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해 동안 파랗게 먹는 계좌, 그래도 오늘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빨갛게 물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식오락관 제작진 일동. 이라고 오늘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구나. 네, 정말 짧고 굵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다고 네, 했었죠. 좋네요. 오늘 이 짧은 인사말에 힌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듣고도 엥? 뭐지? 싶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종목명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계좌를 정말 빨갛게 물들여 주실 로드 전문가님 이제 다시 불러서 마무리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주식시장 제대로 대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더 어려운 장이 계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종목 개수를 줄여야 돼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백화점 다이소 계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들어가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이 안 되는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어쨌든 종목 개수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올라올 때처럼 막 내가 사는 것 마냥 그냥 다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종목 개수를 늘려가지고 막 다이소 계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저는 일단 종목 개수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목 개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셨으면 좋겠고 이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말 공략을 하더라도 이게 철저하게 분할로 하셔야 돼요. 분할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데 삼성전자에 내가 1,500만 원 그냥 다 샀어. 그럼 나머지 500만 원 갖다가 뭘 조금씩 사더라도 일단 이거 1,500만 원 다 삼전 샀는데 지금처럼 2년 동안 그냥 빠져버리면 이거 그다음에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 그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항시해 드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지성 매매하면은 결국에는 무지성 매매하다가 무지성으로 한강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딱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22년도 너무 다사다난했고요. 정말 많은 시장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들, 안 좋은 소리들만 너무 많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웠던 한 해 일단 뒤로 하시고 이제 내년에 정말 저 로드 전문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앞으로 수익 내 보실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에는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백화점 같은 포트폴리오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오를 종목으로만 제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불 계좌 지겹다, 나도 이제 수익 진짜 챙겨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빠르게 지금 방송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2023년은 로드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익으로의 길을 깔아주는 남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